여러분 안녕하세요. 스마트폰을 이용을 하실 때 보통 원하는 기능을 이용하시려면 작게는 3단계에서 많게는 4-5단계까지 계속 눌러서 그 다음 단계로 진입하게 되죠. 그리고 스마트폰을 오래 이용하시다 보면 앱들이 점점 늘어나기 때문에 그 앱들 찾는데도 시간이 많이 걸리게 됩니다. 이런 모든 문제를 한 번에 해결해주는 스마트폰의 유용한 위젯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위젯 설치는 2가지 방법으로 할 수 있죠. 원하는 앱 버튼을 누른 상태에서 기다리시면 위젯 설정을 할 수 있는 게 나오게 되고요. 그 다음 홈 화면을 터치해서 기다리시면 여기서 위젯 설정을 할 수 있는 게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앱스 버튼을 눌러서 기다렸을 때 나오는 것들은 기능이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홈 화면을 터치해서 기다리시고 여기 있는 위젯 기능을 바로 들어가셔서 여기서 설정을 해주시는 걸 권합니다. 자, 위젯 들어갑니다. 자, 이렇게 위젯에 들어오게 되면 위젯을 설정할 수 있는 다양한 앱들이 나오게 되는데요. 여기서 우측에 보시면 화살표가 나오고요. 그 화살표를 누르시면 설정할 수 있는 위젯 종류들이 전부 보이게 됩니다. 지금 갤러리에는 1이라고 나오죠. 이 갤러리 앱은 위젯을 하나밖에는 지원을 하지 않고요. 날씨 같은 경우에는 4가지의 위젯을 지원을 하는 거죠. 갤러리 열어보겠습니다. 이런 모양이 나오는데요. 일단 추가를 해볼게요. 자, 터치하시면 추가 버튼 나오죠? 추가합니다. 이렇게 추가되죠. 갤러리에서 제공하는 위젯은 스토리 기능을 보여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갤럭시 스마트폰의 갤러리에는 알아서 사진들을 모아서 이런 식으로 스토리 형식으로 만들어주는 기능이 있죠. 그 스토리를 여기서 바로 보여주게 됩니다. 화면이 바뀌는 장면이 그대로 나오죠. 자, 그 다음 터치해서 기다리시면 사이즈도 지정을 해줄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키울 수도 있고요. 이렇게 코너에 놓을 수도 있겠죠.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도 계속 바뀌게 되겠죠. 내 스마트폰에 있는 사진을 이용을 해서 이렇게 슬라이드 쇼로 보여주게 됩니다. 사진들 많이 찍으시는 분들은 스마트폰의 홈 화면에서 이런 식으로 찍은 사진들이 쭉 지나가면 스마트폰을 보실 때마다 훨씬 새로운 기분으로 볼 수가 있겠죠. 위젯이 필요 없으면 터치하고 기다립니다. 그 다음 위에 보시면 삭제라고 나오죠. 여기서 삭제를 해줄 수 있습니다. 그 다음 그 옆에 보면 설정이 있죠. 이 위젯도 설정을 해줄 수가 있어요. 설정 들어갑니다. 자, 표시할 이미지에 지금 모든 스토리라고 나오죠. 눌러보시면 내가 원하는 스토리만 선택할 수도 있고요. 앨범을 선택할 수도 있고 이미지를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선택을 해주시면 원하는 이미지만 나오게도 만들 수가 있겠죠. 갤러리 위젯을 이용을 해서 이렇게 설치해 놓으시면 스마트폰 볼 때마다 계속 감상을 할 수 있어서 재밌게 이용을 할 수 있으니까 이것도 한번 이용을 해보도록 하세요. 자, 그 다음은 날씨 위젯이죠. 여기에 보시면 지금 날씨가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겠죠. 날씨를 이렇게 여러 가지로 보여주게 됩니다. 날짜와 날씨, 그 다음 온도와 앞으로 5일 동안의 날씨도 보여주게 되고요. 다양한 방식으로 보여주게 되니까 여기서 원하는 걸 골라서 이용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네이버 메모죠. 이 네이버 메모도 아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어요. 외부에서 메모할 일이 생겼다거나 할 때 바로 이용을 할 수 있겠죠. 메모 위젯을 보시면 3가지가 나오죠. 여기는 메모의 목록이 나오게 되고요. 이것은 본문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메모를 작성할 수 있는 메뉴가 나오게 되죠. 자, 이거 눌러볼게요. 추가합니다. 자, 그러면 연필부터 마이크까지 여러 개가 나오죠. 여기 버튼을 누르시면 바로 메모 작성이 가능합니다. 일일이 메모를 열 필요가 없는 거죠. 자, 음성으로 한번 바로 작성을 해볼까요? 마이크 버튼 누릅니다. 안녕하세요. 메모를 위젯으로 작성하는 방법을 알아보고 있습니다. 자, 바로 작성이 되죠? 자, 그 다음에 홈 버튼 누르시면 다시 홈으로 나올 수가 있겠습니다. 네이버 메모 위젯이 굉장히 편리하게 이용을 할 수 있어요. 그 다음 여기 있는 자유곡선 누르시면 이 위에 직접 터치해서 뭔가를 쓸 수가 있습니다. 급하게 뭔가를 쓸 일이 있죠. 예를 들어서 계좌번호를 불러주는데 갑자기 쓸 데가 없어요. 그럼 이걸 바로 여시고요. 여기다 계좌번호 써주시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메모를 해놓으시면 나중에 언제든지 이 메모장만 열면 바로 찾아볼 수 있으니까 활용도가 아주 높은 기능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많이 활용을 해보도록 하세요. 그 다음은 네이버 마이박스죠. 네이버 마이박스가 클라우드 서비스 중에는 공간을 제일 많이 제공을 해줍니다. 30기가를 제공하죠.
다른 클라우드 서비스는 뭐 5기가 또는 10기가 이런 거에 비해서 이 네이버 마이박스만 유일하게 30기가를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간단한 백업이라든지 자료 저장에는 아주 유용하게 쓸 수 있고요. 이 위젯 기능을 이용을 하면 마치 스마트폰에 외장하드를 붙이고 다니는 그런 효과를 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진 올리기라든지 뭐 사진 감상, 이거는 전부 사진을 올리고 사진을 볼 수 있는 건데요. 아래 보시면 폴더 바로가기가 있죠. 폴더 바로가기 합니다. 추가하겠습니다. 그러면 나의 네이버 마이박스 안에 폴더를 하나 만들어 두시고 그 폴더를 스마트폰으로 공유를 하게 되는 거죠. 지금 기존에 있던 폴더를 선택할 수도 있고요. 새로운 폴더를 하나 만들 수도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스마트폰에서 쓸 거기 때문에 스마트폰용이라고 쓸까요? 자, 스마트폰용 썼습니다. 확인합니다. 완료했죠? 그러면 스마트폰용이라는 이 폴더가 하나 여기 생성이 돼요. 이것은 스마트폰에 저장이 되는 것이 아니고요. 여기에 파일을 넣게 되면 그게 바로 네이버 마이박스로 올라가게 되겠죠. 또는 이걸 열어서 여기 있는 파일을 내 스마트폰으로 내려받을 수도 있겠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좋은 기능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의 장점은 뭘까요? 스마트폰에서 이 폴더에 파일을 넣게 되면 PC에서 네이버 마이박스에 들어가서 바로 가져올 수가 있는 거예요. PC에서도. PC와 스마트폰 자료 공유할 때 정말 편리합니다. 많이 이용해 보도록 하세요. 기존에는 케이블을 연결하고 무선 잡고 굉장히 복잡하죠. 사실 귀찮아요. 잘 안 쓰게 됩니다. 하지만 이렇게 만들면 아주 간편하게 이용을 할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은 구글 드라이브죠. 네이버 마이박스 쓰시는 분도 있고 구글 드라이브 쓰시는 분도 있죠. 이 구글 드라이브도 네이버 마이박스와 마찬가지로 이용을 할 수 있는데 이 구글 드라이브는 드라이브 바로가기만 있습니다. 그래서 이 드라이브 바로가기 누르면 구글 드라이브가 바로 열리는 거죠. 그 대신 구글 드라이브 위젯에는 빠른 작업 기능이 들어 있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파일 올리기 버튼이 보이죠? 이걸 눌러서 바로 올릴 수가 있어요. PC와 공유하거나 또는 파일을 올려야 할 경우에 이 버튼 눌러서 바로 구글 드라이브로 파일을 올릴 수가 있습니다. 구글 드라이브나 네이버 마이박스 중에서 주로 이용하시는 클라우드를 활용하시는 게 좋겠죠. 자, 그 다음 디바이스 케어 같은 경우에는 내 스마트폰을 최적화를 시켜주거나 또는 저장 공간이 얼마 남았는지, 메모리의 여유 공간은 얼마인지 이런 것도 전부 보여주게 되겠죠. 스마트폰이 갑자기 느려졌다거나 할 때도 여기 있는 빗자루 버튼을 눌러서 간단하게 최적화를 시켜서 스마트폰을 좀 더 빠르게 이용을 할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눌러서 추가를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전부 보여지게 되죠. 여기서 우측에 있는 이 빗자루 버튼을 눌러서 필요 없는 찌꺼기들을 없애고 최적화를 시켜줄 수 있습니다. 자, 지금 공간 확보했다고 나왔죠. 자, 그 다음에 스마트폰에서 문서 같은 걸 작성할 일이 있죠. 그럴 경우는 구글 문서 위젯을 이용을 해서 바로 문서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구글 문서를 이용하시려면 구글 문서 앱을 찾아서 구글 문서 실행한 다음 거기서 다시 문서 작성을 시작하게 되는데 이렇게 아예 문서 새로 만들기를 만들어 놓으시면 누르면 바로 구글 문서 실행이 되죠. 복잡한 중간 단계 없이 바로 실행할 수 있으니까 이것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고요. 번역 기능도 마찬가지가 되겠죠. 구글 번역 앱도 위젯 설치하시면 바로 번역을 실행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편리한 기능은 보안 와이파이가 되겠어요. 자, 여기 열어보시게 되면 보안 와이파이라고 있죠. 자, 눌러볼게요. 자, 스마트폰에 설정에 들어가시게 되면 생체 인식 및 보안이라고 있죠. 여기 들어가시게 되면 아래쪽에 보안 와이파이라고 있습니다. 여기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지금 중지된 상태인데요. 이 보안 와이파이를 이용을 하시게 되면 외부에서 와이파이를 이용을 할 때 와이파이로 전송되는 데이터들을 다른 곳에서 가로채지 못하게 전부 보안 유지를 해주게 됩니다.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죠. 특히 외부에서 금융 거래를 한다거나 중요한 자료 같은 것들을 전송을 할 때는 이 보안 와이파이를 이용을 하시면 안전하게 이용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일정 데이터량 이상은 유료를 이용을 하셔야 됩니다. 여기에 보시게 되면 보호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매월 1024MB, 즉 한 1기가 정도 되네요. 자, 이거는 무료가 되는 거죠. 그 이상 쓰는 것들은 구독제로 이용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런데 외부에서 금융거래를 그렇게 많이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 정도만 이용을 하셔도 쓰시는 데는 지장이 없겠죠. 이때 여기서 보호 버튼을 눌러서 보안 와이파이를 이용하게 되는데
계속 눌러두면 이 보호 프로그램이 계속 돌게 되니까 정작 중요할 때는 쓰지를 못하겠죠. 그래서 이 보안 와이파이의 위젯 기능을 이용하면 아주 편리하게 이용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여기를 눌러주시면 이렇게 보호 중이라고 바뀌죠. 금융거래를 하신다든지 중요한 자료 같은 것들을 간단하게 전송을 하거나 할 때는 보호를 켜고 이용을 하셨다가 필요 없으면 다시 끄시면 되겠죠. 여러분 상황에 맞게 그때그때 활용하시기에 아주 유용하게 쓸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꼭 이용을 해보도록 하세요. 외부에 나가서 금융거래를 하실 경우에는 무조건 이거 켜고 이용하시는 거 절대 잊지 않도록 하세요. 자, 그 다음은 시계가 작아서 잘 안 보이신다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시계 위젯을 이용을 하면 시원시원하게 큰 화면으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알람도 설정을 할 수 있고요. 원하는 요일에만 알람이 나오게도 설정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아날로그 시계라든지 2가지 도시의 시간까지 전부 표시를 할 수가 있겠죠. 알람을 많이 이용하시는 분들은 시계 위젯 이용하시면 굉장히 편리하게 이용을 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은 연락처죠. 연락처에 보시면 다이렉트 영상통화, 다이렉트 전화, 그 다음 다이렉트 메시지 이렇게 설정을 해서 여러분이 자주 통화하거나 메시지를 자주 보내는 연락처들을 따로 빼놓을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이렉트 전화 누르시게 되면 추가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 연락처가 나오죠. 원하는 연락처 선택을 하시면 그 전화번호 선택하시고 바로 연락처가 나오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버튼만 누르면 바로 통화할 수가 있죠. 이 기능은 특히나 연세 많으신 분들에게는 꼭 설치해 주도록 하세요. 부모님들 일일이 찾아서 전화하기 힘드신데 이렇게 해주시면 홈 화면만 보면 바로바로 눌러서 전화를 하고 메시지를 보낼 수가 있겠죠. 이 기능은 영상통화도 가능하고요. 메시지도 가능합니다. 원하시는 걸로 이용을 하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캘린더 기능이죠. 이 캘린더는 구글 캘린더와 갤럭시 자체에서 제공하는 캘린더 2가지가 있는데요. 이거 이용을 하시면 캘린더를 한눈에 볼 수 있어서 달력을 따로 열어볼 필요 없이 한눈에 확인이 가능합니다. 캘린더 추가해 볼게요. 홈 화면에 빈 페이지를 하나 만들어 두시고 이렇게 달력을 하나 만들어 두시면 바로 확인을 할 수 있으니까 다른 거 열 필요가 없겠죠. 그 다음은 네이버나 크롬, 구글고 같은 브라우저를 이용을 하실 때는 이런 검색 메뉴를 아예 열어 놓을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선택을 해서 추가를 하시게 되면 자, 바로 검색바가 나오게 되죠. 그러면 검색을 하실 때 일일이 브라우저 열 필요 없이 바로 여기에다가 검색을 해주시면 한 번에 쉽게 검색을 할 수 있고요. 그 다음 음성이라든지 이미지 검색, 시크릿 모드도 한 번에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이 검색 모드도 나와 있으면 굉장히 편리해요. 네이버도 마찬가지가 되겠죠. 네이버도 들어가시면 바로 검색 모드를 꺼내 놓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브라우저를 위젯으로 이용을 하실 때 스마트폰이 신형이 아니고 어느 정도 연식이 된 스마트폰일 경우에는 브라우저가 좀 느릴 수가 있죠. 그럴 때는 여기 있는 구글고를 이용을 하시면 좀 더 빠르게 검색하고 이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구글고는 구글에서 복잡한 여러 가지 기능은 빼고요. 브라우저에서 꼭 필요한 기능만 넣어놓은 그런 앱이 되겠습니다. 이 구글고를 이용하시면 예전 스마트폰일 경우에는 기존에 이용하던 크롬 같은 것보다는 거의 2배 이상의 속도를 보여줘요. 그리고 최신 스마트폰일 경우에도 이 구글고를 이용하면 좀 더 빠르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주로 간단하게 검색 위주로 이용을 하실 경우에는 구글고 위젯을 꺼내서 이용을 하시면 좀 더 빠르게 이용하실 수가 있겠어요. 그리고 제 스마트폰은 지금 KT 통신사를 이용하고 있는데요. 각 통신사마다 통신사 관련 앱이 설치가 되어 있죠. LG는 LG, SK는 SK에서 제공하는 통신사 앱이 있습니다. 그런 앱들도 전부 위젯 기능을 제공하게 됩니다. KT 같은 경우에는 지금 통화량이 지금 얼마나 됐는지, 데이터 잔여량은 얼마인지, 요금 조회라든지 데이터 충전 이런 것들도 전부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무제한 요금제를 쓰시면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이렇게 통신사 위젯을 꺼내놓고 확인을 하면서 이용을 하시면 좀 더 편리하게 이용을 할 수가 있겠죠. 요금 조회라든지 데이터 사용량 같은 거 보실 때 통신사 앱 일일이 들어가지 마시고요. 이렇게 위젯을 꺼내서 이용을 해보도록 하세요. 이렇게 해서 활용성 높은 위젯들만 추려서 알아봤고요. 그 다음 카카오톡 같은 경우에는 이 위젯 창에는 기능 추가가 없지만 카카오톡 안에서 추가를 할 수가 있어요. 자, 카카오톡을 실행을 하신 다음에 자주 들어가는 대화방이 있을 경우
대화방을 선택하고 기다립니다. 그러면 홈 화면에 바로가기 추가라고 있죠. 이거 선택하세요. 그러면 이렇게 홈 화면에 바로가기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추가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바로 나오죠. 이 채팅방에 들어갈 때는 카톡 실행하고 채팅방 들어가고 할 필요 없이 바로 이 버튼만 누르시면 빠르게 해당 채팅방으로 접근할 수 있습니다. 자주 가는 채팅방은 이런 식으로 설정해 놓으시면 편리하게 이용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은 이렇게 위젯을 여러 개를 설치를 했을 경우 여기저기 흩어져 있으면 위젯 사용하기도 굉장히 불편하죠. 그래서 이 위젯을 이용을 하실 때는 홈 화면 터치해서 기다리신 다음에 자, 제일 뒤쪽으로 가서 페이지를 하나 새로 만듭니다. 그 다음 그 페이지를 터치해서 들고 움직여서 원하는 곳에 가져다 놓겠죠. 제일 첫 페이지 바로 다음에 놓거나 그 앞에 놓으면 제일 좋겠죠. 자, 이렇게 가져다 놓고요. 여기에 여러분이 필요한 위젯들을 전부 옮겨 놓으시면 앱스 화면 열거나 일일이 앱들 찾지 않고도 이 화면 하나에서 전부 해결을 할 수 있습니다. 위젯들을 잘 이용을 안 하시는데 위젯을 많이 활용을 해보도록 하세요. 이 위젯이 스마트폰을 좀 더 스마트하게 쓰는 제일 좋은 기능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위젯을 이용을 해서 스마트폰을 좀 더 편리하고 빠르게 활용하는 방법을 알아봤습니다. 많이 이용을 해보도록 하세요.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